비록 제 딸이 왕관절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딸은 왕관절을 아빠라고 믿고 있고 언제나 아빠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나머지과는 대학 동기이면서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무증자증인데 자신이 지금 아이를 갖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자를 줄 수 없냐고 하였습니다. 그럼 왕큰기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왕큰기의 큰 귀를 보았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다고. 왕큰기를 양육할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 네, 있습니다. 왜 CCTV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까?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는 본능적으로 끌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증인은 본능이 없는 매우 이성적인 현대인인가 봅니다. 이해했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은 지금 증인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결코 좋은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원고 측,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아니요, 없습니다. 원고 측,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의견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재산? 저는 한 푼도 바라지 않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빠 왕관절에 대한 사랑입니다. 피고가 임의로 가져가서 잃어버린 우산은 제 어머님의 유품입니다. 때마침 D사에서 한정판으로 100개만을 판매하던 우산을 제가 어머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구입하여 선물해드린 것입니다. 저는 친구의 우산을 술김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D사의 가장 비싼 우산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주었을 뿐 원고를 속일 의도는 정말 전혀 없었습니다. 그 할망구는 죽어도 그 우산 안 쓸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우산은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였고 우리가 햇빛 좋은 날에 양산처럼 써보자고 해도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우산을 원고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도 않았고 원고에게 분실 사실을 바로 알려 우산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기회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피고 역시 미안한 마음과 우산 분실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분실한 우산보다 판매가가 더 높은 새 우산을 구매하여 배상하려 하였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분실한 물건의 값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과 추억 그리고 역사를 돈으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현관에서 그 우산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네 번째 경연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팀은 대전 한빛고등학교 J5H 팀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스틴 한빛 대전 한빛고등학교 J5H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한빛고등학교 제2H 지도교사 박창범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에 대한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원고 김가보는 작고하신 어머님의 유품으로 한정판 우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집에 놀러온 친구는 주인이 권하는 우산이 아닌 어머님의 사연이 묻어있는 소중한 우산을 가져가 분실해 놓고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사과는커녕 적당한 핑계를 둘러대며 마지못해 다른 우산으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친구 간의 정적을 바탕으로 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존중이라는 가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우산의 판매가 2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산한 1,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피고의 분실 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가가 넘는 배상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외 다수의 준용 규정을 참고했습니다. 아울러 잃어버린 우산은 짓눌렸던 우리의 당연한 주권을 상징하며 창작했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재판 과정을 지켜보시죠.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변경해 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 가단 1045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 김가보 씨와 피고 나경솔 씨 나오셨습니까? 원고 김가보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나경솔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나오셨습니까? 원고 소송 대리인 김승수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도 나오셨습니까? 피고 소송 대리인 안윤흥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원고는 피고에 대해 어떤 청구를 하고 있고 왜 그런 청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에게 우산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200만 원을 청구합니다. 2017년 3월 13일 피고는 원고가 빌려줄 수 없다는 우산을 일부러 가져갔고 원고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피고는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택시에 고의적으로 놓고 내려 원고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어머님의 유품인과 동시에 D사의 한정판으로 현재는 구매하기 어려운 우산을 분실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허락 없이 가져간 우산을 분실한 것에 대한 책임과 우산 분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피고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피고는 원고에게 우산값 200만 원과 위자료 1천만 원에 합인 금 1,2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가 2017년 3월 13일 원고의 우산을 가져가 분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고의로 원고의 우산을 분실하고 그것을 택시에 놓고 내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평소 원고와의 친분으로 인해 분실한 우산보다 판매가가 더 높은 새 우산을 구매하여 돌려주는 성의까지 보였습니다. 원고의 우산은 원고의 어머님의 유품이었다는 사실과 D사의 한정판이었다는 사실 또한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중요한 우산이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던 원고가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이유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제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 우산의 구매 동기와 소중함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피고가 임의로 가져가서 잃어버린 우산은 제 어머님의 유품입니다. 그 우산은 평소 절약을 생활화하시던 어머니가 구멍난 우산을 불편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때마침 D사에서 한정판으로 100개만을 판매하던 우산을 제가 어머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구입하여 선물해드린 것입니다. 정작 어머님은 고가의 우산이라며 평소 사용도 하지 않으시고 제가 사드린 우산을 왜 쓰고 다니시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쓰고 다니는 우산이 고장나면 그때 사용하려고 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시며 동네 친구들 앞에서만 잠깐씩 펴보이며 애지중지하셨던 그런 우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D사 우산만 빼고 빌려준다고 피고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피고가 그런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그 우산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원고의 우산을 빌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우산이 다른 우산들보다 좋아 보여서 우연히 들고 나갔고 그 우산이 D사의 우산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술에 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작게 표시된 D사의 로고를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우산을 술김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D사의 가장 비싼 우산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주었을 뿐 원고를 속일 의도는 정말 전혀 없었습니다. 양측은 더 주장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도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우산을 빌려가 잃어버린 사실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의 분실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가가 넘는 배상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고의 분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 정리한 두 가지 쟁점을 최대한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장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증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증거 신청하십시오. 예. 피고에게 분실한 우산의 가치 및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경위와 우산 분실 후 피고의 사건 은폐 행위에 대한 질책 등을 문서화하여 발송한 내용 증명과 이 사건 우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명해줄 감정사임의 경매사인 손대박과
마지막으로 원고 어머님의 친구분인 왕식이 할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내용 증명과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합니다. 피고 측도 증거 신청하십시오. 네, 피고가 원고의 우산 분실에 따른 피해 배상의 일환으로 D사의 우산 중 가장 고가품을 구매하여 배상하려 했다는 증거인 우산 구매 영수증과 D사의 우산 판매원 박판매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합니다.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습니까?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도 없습니다. 그럼 손대박 씨, 왕식이 할머님과 박판매 씨 모두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쌍방 모두 증인의 주소와 증인을 신문할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판은 마치고 기일을 속행하여 다음 변론 기일은 2017년 6월 1일 오후 2시 이 법정에서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증인들을 신문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7 가단 1004 손해배상 사건의 2차 변론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은 출석하셨습니까? 원고 김가보와 소송대리인 김성수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도 출석하셨습니까? 피고본인 나경송과 소송대리인 안윤흥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우선 증인 출석을 확인해 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인 손대박 씨와 왕식이 할머님 나오셨습니까? 피고 측 증인인 박판매 씨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모두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증인들 중에 원고나 피고와 친족 관계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증인들 모두 잘 들으세요. 선서한 후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사실이면은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손대박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들의 진술 내용에 따라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리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신청한 손대박, 왕식이 할머님 증인 순서로 먼저 신문하고 피고가 신청한 박판매 증인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박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왕식이 할머님과 박판매 증인은 잠시 법정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 저는 일반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의 객관적 가치를 감정하여 그 감정을 기초로 경매를 이용하여 매각을 하는 일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 직업을 경매사 또는 감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D사 우산을 최근에 감정하신 일이 있나요? 예, 2016년 여름경에 같은 종류의 우산이 판매 요청이 들어와서 감정을 하였었고 본인의 경매장을 이용하여 200만 원에 낙찰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인이 감정한 이 우산의 감정가는 얼마였나요?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우산이 한정판으로 제작 및 판매 개수가 100개밖에 없어서 매우 희소성이 높았으며 그 당시 감정한 우산은 케이스 안에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관 상태가 너무 우수한 소위 A급 물건으로 그 당시 판매 가격인 30만 원보다 5배가 높은 150만 원에 감정하였습니다. 그럼 경매 시작가가 150만 원이었던 거 최종 낙찰은 200만 원에 된 것이군요. 네, 생각보다 치열한 접전 끝에 2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럼 원고의 이 우산도 이전에 형성된 가격에 거래가 가능하겠군요. 모든 물품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형성된 가격이 보편적으로 거래 당시에 물건가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원고는 지금 원고의 우산 거액에 따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인정합니다. 원고 측은 유도신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은 원고의 잃어버린 우산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원고의 우산이 포장지가 뜯겨지고 실제 비 오는 날도 사용하였다면 이전에 낙찰된 우산의 객관적인 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관찰할 수 없었기에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만일 원래 보존 상태를 벗어났고 실생활에 사용이 되었다면 그 가치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래 보존 상태가 아니며 실제 사용도 한 물품이 경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나요? 물품에 따라 사용자의 정성과 손때가 묻어 그 가치를 더욱 바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모든 물품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증인은 원고의 포장지도 분실되고 더욱이 실제 사용됐던 물품에 대하여 높은 판매가보다 높은 감정가를 예, 매길 수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피고는 실제 사용 이력이 증명되지 않은 우산에 대해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도 유도신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싶은데 대답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재판과 무관하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측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동의합니다. 통상 물품에 대한 감정을 하는 기준이 반드시 보존성, 희소성, 보관 상태, 브랜드 인지도 등의 물질적인 가치만을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물품만이 갖고 있는 무형의 가치가 물질적인 다른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는 더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손대박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식이 증인 나오세요. 원고는 신문하십시오. 예. 왕식이 할머님, 증인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예, 저는 30년 전부터 원고와 지척에 살며 이웃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원고의 이 디사 우산을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럼요. 원고의 집에 마실 가면 원고의 어머니가 가끔씩 거실에서 우산을 펼쳐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럼 원고의 어머님이 이 우산을 사용하는 것은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 할망구는 죽어도 그 우산 안 쓸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우산은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였고 우리가 햇빛 좋은 날에 양산처럼 써보자고 해도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이 우산을 사용하는 것은 보지 못하셨나요? 죽으면 다 부질없는 건데 뭘 그렇게 아끼냐는 핀잔을 들어도 끝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원고가 이 우산을 사용하는 것은 보지 못하셨나요? 그 사용했는지는 모르겠고 가끔 현관 앞에서 우산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건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피고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원고가 우산을 현관 앞에 들고 있던 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 당시 원고는 우산을 사용하기 위해 현관 앞에 들고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예, 있지 있습니다. 않을까요? 증인은 우산 사용에 대해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유도신문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왕식이 할머니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매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피고 증인이므로 피고부터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의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20년 전부터 디사 매장에서 판매 사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판매 담당 총괄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원고의 우산과 같은 종류를 보셨거나 판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같은 종류의 우산을 보기도 했고 직접 판매도 하였습니다. 이 우산이 한정판으로 제작된 것이 사실입니까? 네, 디사가 설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100개만 수공예로 제작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 우산이 현재에도 그 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이 우산이 특별히 내구성이 좋거나 재료가 기존의 다른 재료와 달라서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우산의 양이 많냐는 질문입니다. 이 우산은 전 공정이 수공예로 만들어진 것뿐이지 구성하는 부품이 특별히 달라서 내구성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우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작 과정상의 정성과 품질 및 희소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선을 일회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우산의 판매 가격이 얼마였나요? 그 당시에는 30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 우산이 일부 마니아 사이에서 판매가보다 높은 낙찰가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저희 디사의 가격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6년에 이 우산이 2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저희 디사의 가격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증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산의 자재와 제작 단가만을 두고 본다면 보편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가 최근에 증인의 매장에서 구입한 우산은 어떤 우산이었습니까? 그 우산은 저희 매장에서 가장 고가품이며 최고의 제품으로 판매가가 32만 원이나 합니다. 이런 우산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찾으시죠? 주로 운사님이나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자 할 때 주로 선물용으로 찾으시는 제품입니다. 우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받는 분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기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까요? 예,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가 구입한 우산의 가치에 대해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 우산은 처음부터 실제 사용 목적보다는 선물용으로 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처음부터 선물용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주로 선물용으로 사가시는 고객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고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은 매장에서 피고를 보신 적 있나요? 네, 피고가 매장을 찾아와서 친구의 우산을 잃어버려가지고 자신의 입장에 곤란하게 됐다며 소위 다른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좋은 우산을 추천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럼 그때 증인이 피고에게 우산을 추천한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우선 저희 매장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제품이며 가격적으로도 받으시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을 그런 제품입니다. 또한 제 그동안의 판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제품이라서 자신 있게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운해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게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스러운 제품이라는 것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이나 색상 등을 고려해서 추천하는 것은 받으시는 분의 개인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는 추가로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피고가 이 우산을 선물해주면 원고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손님께서 구매를 망설이신다면 저는 이 제품이 저희 매장에서 가장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받으시는 분이 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면 언제든지 교환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개는 가장 고급스러운 제품이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더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판매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고 돌아가시는 길에 증인 여비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예. 증인 손대박 왕식의 할머님의 증언에 의해 이 우산의 가치가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원고 증인 손대박의 증언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항이 아닌 일부 마니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산의 객관적인 가치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습니까?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증거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이나 당사자 본인은 변론을 종결하기 전 최종 변론할 사항이 있으면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장님, 피고가 잃어버린 이 우산은 단순한 우산이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어머님의 유품으로 어머님의 애정과 손 때 묻은 어머님을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유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우산을 원고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도 않았고 원고에게 분실 사실을 바로 알려 우산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기회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잘못을 알고 반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우산의 가치를 최대한 객관화하여 피해 배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우산을 분실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원고가 아무리 위자료를 받는다 해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이자 피해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우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도 최종 변론하십시오. 네. 피고가 원고의 우산을 분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고의적으로 우산을 분실하고 또한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은 일련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피고 역시 미안한 마음과 우산 분실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분실한 우산보다 판매가가 더 높은 새 우산을 구매하여 배상하려 하였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분실한 물건의 값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고 있지만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 또한 없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잃어버린 우산 가격인 3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원고나 피고는 더 주장하거나 증명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원고 최후 변론하세요.
피고가 잃어버린 우산은 그저 가치가 있고 없고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물건이었던 것도 사람의 추억과 마음이 들어서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으로서의 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우산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우산의 가격도 한정판이라는 사실도 아닌 돌아가신 어머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님의 우산이었기에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니 어머님과의 추억까지 모조리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피고가 저를 위해 구입해온 새로운 우산은 그저 상품에 불과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애정을 쏟은 우산은 상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지나간 시간과 추억 그리고 역사를 돈으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우산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제 친구 피고는 제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을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였던 피고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대신에 제게 새로운 우산을 하나 사왔습니다. 전 어쩌면 새로운 비싼 우산이 하나 생기겠지만 소중한 우산도 잃었고 이제는 친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전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현관에서 그 우산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대전지방법원 2017 가단 천사 손해배상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선고기일은 2017년 8월 1일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전지방법원 2017 가단 천사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청소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예빈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 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먼저 판결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가 2017년 3월 13일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우산을 가져가 같은 날 피고의 과실로 인해 우산을 잃어버린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우산값으로 2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구입 당시 가격인 30만 원을 넘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고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건의 값만 지급하면 되겠지만 이 사건 우산은 원고에게 보통의 물건과 다르고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까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최근 진행된 경매 낙찰 금액을 우산 비용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우산은 이미 포장 상태가 뜯겨져 있어서 낙찰된 우산과 동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며 우산의 보관 장소가 집안의 안전한 제3의 공간이 아닌 여러 사람이 언제든지 드나들며 열어볼 수 있는 신발장이었다는 점은 원고의 주장만큼 원고의 우산이 소중한 것이며 우산을 강력히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우산의 잔존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산의 희소성이나 아직도 경매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우산을 구입한 비용인 30만 원으로 우산 비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다. 끝으로 위자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는 우산 분실에 대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다시 우산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건의 훼손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에 의해 회복된다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우산은 보통의 물건과 다르고 피고가 우산의 분실 후 원고가 입을 정신적 고통을 알고도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물건가액의 보상만을 염두에 두면서 원고가 2차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을 피고도 알고 있다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부족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의 금액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경위, 이후 피고의 사후 처리 행위와 원고의 신중하지 못한 보관 방법 등을 과실 비율을 생각하여 피고의 과실을 70%로 한정한다. 따라서 최근에 우산의 경매 낙찰가인 200만 원을 위자료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 비율인 70%를 적용하여 14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우산 비용 30만 원과 위자료 140만 원을 더한 17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주문의 의견을 피력하자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보이는 것에만 의존한 물질의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니며 각각 모든 것의 존재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속에 내재된 참된 의미를 되새겨보고 이를 소중히 여겨 계승하려 할 때 그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원고와 피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각자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되새겨보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찾아 그 가치를 서로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170만 원 외에도 피고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의 재판을 마칩니다. 오늘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해 판결서가 송달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퇴정하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전체 차렷. 경례.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발표 모의 재판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게 결론에 관한 부분이라서 재판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우산을 사줘서 원고가 받았나요? 피고가 준 거를? 네, 받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우산을 받았으면 이게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그러니까 피고가 준 우산을 안 받거나 난 이게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지급 수령을 거절했거나 하면은 이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다 받고 일단 받은 다음에 추가로 하는 의미는 이게 받았지만 일단 피고가 원고에게 우산을 지급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우산도 줬는데 손해액은 30만 원으로 인정을 하면서 우산도 내가 줬는데 또 30만 원 주라고 하니까 그 측면 한번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하면 지급을 하라고 하면서 과실 비율 70%의 기준으로 이제 다른 우산의 경매 낙찰가인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이런 게 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우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요. 일단 이 대본의 의미가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재판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피고가 더 비싼 우산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서 원고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물질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본을 창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요. 그리고서 위자료 70%는 일단 먼저 원고의 우산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분실된 우산이 원고에게 특별한 물건임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일단 이런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경매에서 낙찰된 200만 원 경매 금액 200만 원과 그리고서 우산 판매 금액인 3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물질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일단 이 우산이 200만 원까지는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하여 일단 위자료의 금액을 이 위자료 금액의 판단 기준을 20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서
70%로 한정하게 된 계기는 일단 피고가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사후 처리 행위로 더 비싼 우산을 갖다 주는 등의 물건을 분실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였었고, 그래서 애초에 원고의 그 조금 바람직하지 않았던 우산의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3대 7로 책정하여 피고의 과실 비율을 70%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게 보면서 이 대본이 아주 섬세하게 쓰여 있어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준비하셨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저도 재판장에게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위자료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까 피고 측 소송 대리인도 잘 말씀하셨지만 계약 위반이나 불법 행위의 경우에 계약 위반은 재산적 손해가 있다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불법 행위의 경우에도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면 회복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판결 요지에서는 결론에 있어서는 그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계약 위반이나 불법 행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침해의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이 위자료를 거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오히려 요 결론을 비슷하게 애호물 가치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관계에서 이 피고가 우산을 갖고 갈 때 이미 그 원고가 어머니하고 관련된 특별한 유품이라든 이러한 애호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게 조금 가능성이 커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신 건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원고는요 피고에게 이 우산은 특별한 우산이므로 비록 이게 어머님의 유품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는 특별한 우산이므로 이것만 빼고 빌려가라고 이미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피고가 이를 잘 듣지 않고 이 우산을 가져가서 분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같은 좀 유사한 질문을 원고 소송 대리인하고 재판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 우산이 이제 보통은 그 가액이죠.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지금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가액을 지금 높이 평가를 하거나 그 위자료도 높게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원고 측에서 지금 제했던 내용들, 증인 신문을 했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입증을 했는지, 뭘로 입증을 했는지 저는 궁금하고 이 부분이 충분히 입증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판결이 지금 내려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재판장님은 이것이 입증이 됐다라고 판정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원고 소송 대리인하고 재판장님이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못 찾겠어요. 일단 재판부에서 이 위자료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요. 원고의 최후 변론에서 이미 일단 원고는 일단 피고에게 이 우산은 특별한 우산이니 가져가지 말라라고 통지를 했었고요. 통지를 했다고 하였고 그리고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우산을 가져가서 결국에는 원고에게 이 우산을 잃어버린 사실을 말하지 않고 피고가 그 더 비슷한 우산을 원고에게 갖다 줌으로써 비록 물건은 똑같지만 그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원고에게 있어서. 그런데 원고는 잠깐만요. 이게 원고에게 있어서 이 우산의 가치라는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어머님의 유품이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피고가 바로 말해주면 어디서요? 택시에 있었지만 비록 바로 말해주면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하지 않고
일을 말하지 않고 아니요, 재판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사안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원고의 그 우산이 어머니의 유품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원고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다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그 관련 법규를 참고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보면 민법 393조에 보면 일단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 그러니까 시가나 이런 거를 손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항에 보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또는 그러니까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인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즉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게 통상의 시가를 청구하는 게 아닌 이상은 원고 측에서 그러한 사실을 주장은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입증이 돼야만 하는 것이고, 입증이 되었을 때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하거나 기각을 하거나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인지를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고에게 소중한 우산이었으니까 이미 피고에게 말하기도 하였고, 그런데도 가져가서 잃어버렸으니까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입증이 처음 일단 원고가 피고가 술에 취해서 우산을 빌려갔잖아요. 나 거기서 한번 특별하다고 말했는데 거기서 유품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특별하다고 말했으니까 거기서 한번 1차적으로 입증한 거고, 피고가 잊어버려서 원고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꿀리는 게 없으면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원고한테. 근데 자기가 뭔가 이게 중요한 거 잃어버렸으니까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원고한테 준 걸 보면 이 제품이 유품이란 걸 말하지 않았어도 특별한 거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을 질문을 하겠는데 사실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이 약간 부족했고요. 그런데 사실 재판 절차나 진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콕 찍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제 증인 신문을 분리 신문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당사자 출석을 확인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이제까지 계속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 팀에서는 그런 게 잘 됐는데 이제 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당황스럽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사실 이 대본을 작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짧은가요? 네, 그래도 꽤 짧은 편이죠. 네, 1분 이내로 그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우리는 지난해 작은 촛불이 모여 온 나라를 비추는 큰 횃불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주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었지만 사익을 위해 아무 죄책감 없이 주인의식을 포기하던 우리들은 마치 우산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죄책감과 아쉬움 그리고서 후회를 느끼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산이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된 원고처럼 우리들 역시 주권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 모의 재판을 통해 앞으로는 위선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쉽게 지나쳐버리는 것들에 대한 물건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라는 이 대본의 제목처럼 잊고 있던 우리의 주인의식 및 주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대본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질의응답 시간 같은 경우는 유독 재판장에게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고는 현재 학종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재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 K대학 경제학과 수시 전형에 지원했지만 피고 박평견의 생활기록부 부실 및 허위 기재로 인하여 불합격했습니다. 피고 박평견은 원고 김성실의 학생부 규제 관련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원고의 불합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소울도 마찬가지로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중간고사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발표는 김소울에게 시켰는데 역시나 1학년 때부터 발표를 잘해오던 친구라 그런지 발표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친구들도 많은 찬사를 해줬고요. 역할 분담에 따른 모든 과정을 소의 김소울이 준비하고 발표한 것처럼 기재해줬고 정작 모든 것을 준비한 저와 소의 김당당의 활동 사항은 단 한 줄 적어주었습니다. 피고 박평가는 짜증내며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유서 쓰기도 귀찮고 1년이 지나서 다시 기재하려면 자칫 부정 기재의 의심을 살 수 있어 오히려 원고 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는 좋으나 학생 활동의 모든 내용을 생기부에 적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학생부를 부실하게 기재하고 더 나아가 허위 기재했나요? 재판장님, 이유 있습니다.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사실이 아닌 추측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책임이 피고인 박평균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어찌 제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떨어졌다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탓하며 어느 나 선생노를 하겠습니까?